네, 반갑습니다. 저는 로얄 아이비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브라이언입니다. 25년도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죠. 여름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방학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좀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이비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이비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절대로 선행학습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상담을 진행을 하거나 뭐 해외 설명회를 나가게 됐을 때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옆반에 누구는 지금 뭐 8학년인데 미적분까지 봤다더라. 뭐 누구는 삼각함수까지 풀 줄 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조급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무엇을 정확히 말하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국제학교라고 하면 방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름, 겨울 이렇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2번 정도의 방학이 있어요. 길게는 2주, 짧게는 뭐 열흘, 일주일 뭐 이렇게도 방학이 있는데, 이때 학생들이 이제 IB를 시작하기 이전 단계에서 요 텀 브레이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선행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현재 상태와는 전혀 관계없이 나중에 이거 어차피 한다던데, 이게 좀 어렵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는 삼각함수 방정식이 있을 거고요, 또는 미적분이 또 대표적인 주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현재 상태나 진도와는 관계없이 그냥 뚝 떼어와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 열흘, 2주일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배운 듯한 느낌이 좀 들어야겠죠. 그렇지 않은 수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 푸는 스킬에 집중을 해서 특강이 딱 끝나고 났을 때 전에는 못 풀던 걸 지금 좀 풀 수 있어, 뭐 요렇게 이제 느끼도록 하려고 스킬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배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고, 1년 전엔 알았지만 지금은 잘 되지 않는, 뭐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아무나 미적분을 들어가고 그냥 아무나 적당한 시점에 삼각함수를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빌드업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그 토대가 잘 쌓여져 있어야만 그 과정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기반이 닦여져 있지 않은데 그 위에다가 막 어려운 삼각함수나 아니면 미적분 같은 것들을 올린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빌딩이 높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실 첫 번째 원칙의 핵심 내용은 선행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국제학교 커리큘럼과 IB를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특정 시기별로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좌측에는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본인이 진입하게 되는 학년이 있고, 가운데에는 그때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어요. 방학기간 포함해서 그때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 주제.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더라라고 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13년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3년제 9학년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학생들은 사실 특별히 대단한 걸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국제학교 쭉 다녀왔다고 하시면 그냥 국제학교 커리큘럼 잘 따라가시면 돼요. 학교 수업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거기서 하는 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하는 건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반복만 꾸준히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특별히 뭐 선행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고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생각은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제학교로 갑자기 넘어가시게 되면 학생들이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국제학교 넘으니까 수학이 너무 쉽다. 이거 애들 뭐 장난 같다. 시간은 너무 널널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흘러도 그런 수학 시험일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IB Year 1에 들어가서 AA 하이 레벨이나 스탠다드 레벨 과정 시작하게 되면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끝까지 못 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속도도 실력이고요, IB에서도 결과적으로 속도를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학년 단계에서 우리가 약간 널널하게 좀 여유 있게 수학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 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엇보다 이때 긴장감을 놓쳐서 뭔가 반복 훈련하고 연산 훈련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뒤늦게 깨달았을 때 그 스킬을 연마하는 것이 어쨌든 굉장히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이때 공부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에드메스 히스출판사 교재를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물론 이제 13년제 기준으로는
10학년과 11학년 이때 이제 IGCSE 교육과정을 하면서 이 애드밴스를 보게 된다라는 건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교재 중에 히스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가 그나마 잘 만들어져 있고 좀 난도도 쉬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개념을 배웠던 학교에서 학교에서 하는 9학년 학생들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좋고, 또 특히 국제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이 한국 수학의 어떤 효능, 효엄 막 이런 것들을 맹신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걸 저도 잘 아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9학년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한국 수학을 공부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기억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교재나 수학 문제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좀 꾸준히 푸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여름방학 이후에 이제 10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죠. 이때는요, 적어도 함수 이론, 뭐 여기서 함수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뭐 합성함수, 역함수, 뭐 컴포즈 펑션, 인버스 펑션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함수의 성질들, 이 정도는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펑션 데피니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쿼드러틱스라고 하죠. 쿼드러틱 펑션 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이때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맞아요. 물론 이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그게 뭔지 안다, 그리고 문제 몇 개 풀 줄 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왜 그런지, 디스크리넌트, 판별식은 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지, 그 값이 0과의 관계에 따라서 뭐 루트가 몇 개 있는지, 리얼 루트는 몇 개인지,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문제를 풀고 답을 낼 수 있다라는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자, 이때부터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애드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되 출판사를 캠브리지 교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게 프랙티스 버전도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북 버전도 있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뭐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교재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간혹 그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는 로컬이거나 아니면은 MIP를 하거나 뭐 다른 걸 하는데 그런데도 그냥 애드밴스를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있어요. 특히 뭐 IB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DP 과정 밑에 MIP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MIP 과정이 IB를 하는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뭐 굳이 여기서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본인의 교육 과정과 관계없이 이 IB Year 1, Year 2로 진입을 해서 학교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IGCSE 애드밴스 캠브리지 출판사 교재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범용성이 좋고 뭐 좋다, 문제도 좋고 난도 좋아요. 다만 개념 설명이 조금 친절하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게 수업을 잘 받아보는 것이 좋겠죠. 끝나고 11학년 올라간다. 이 친구들은 이 시점까지 정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삼각함수랑 삼각반응식. 잘 안 돼요, 사실. 특히 MIP 학생들이 교육과정 때문에 조금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IGCSE 애드밴스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정말 크리티컬하게 생각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나태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 할 줄 아니까 됐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 아닙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 트리고노메트리라고 하는 거는 IBDP 과정에 있어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Year 1뿐만 아니라 Year 1이든 어떤 시점에서 이걸 배운 이후에는 거의 모든 문제에 단골로 등장을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히 마스터리가 찍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둘로 나눠서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는 미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IGCSE 레벨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 11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미적분을 나가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아주 살짝 맛만 보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하이어 레벨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이어 레벨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11학년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주제는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 12학년이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것도 이것만 하면 돼는 아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돼라는 어떤 마지노선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2학년을 올라가면 이제 국제학교의 어떤 교육과정 특성상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Year 1 단계에서, IB Year 1 단계에서 다 밀어넣고 빠르게 리뷰를 하고 문제의 난도를 올려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그리고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Year 12 때는 이만큼을 요구하는 건데 이거는 무리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잘 해놓아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12학년으로 진입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본인이 어떤 레벨, 어떤 코스를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특강을 수강을 한다면 어떤 특강을 수강할지도 결정이 되겠죠. A냐 I냐 이렇게 갈 텐데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좀 반드시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충분히 알아보시고 고민하신 끝에 과목을 선정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데, 다만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왕왕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24년도 통계인데요. 스탠다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어를 잠깐 보면, 수학을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하이어를 선택을 할 때 AI를 선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말씀 나눠보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하이어를 수학을 해야 돼요, 상황상. 근데 진성으로 수학 좋아하고 잘하고 막 이런 애들이 A에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AI로 가면 조금 더 우리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AI 스탠 하이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이래저래 점수를 잘 준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AI 하이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3배 정도 많은 학생들이 A 하이를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배경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배경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아까 보셨듯이 선택자가 거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3분의 1 수준인데 점수가 나오는 걸 보면 7점 이상이 지금 파란색이죠. AA는 16%, 근데 AI는 이제 8% 정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6점 이상을 본다고 했을 때에도 AA 같은 경우는 38%, 근데 얘는 24% 정도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우리 학교는 점수 잘 준다던데. 자, 일단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앞으로도 계속 잘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뭐냐면 학교에서는 그냥 프레딕 그레이드를 주는 거기 때문에, TG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파이널 점수를 요구하는,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곳에 대학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지원할 때 받아봤던 점수랑 파이널 시험 보고 나서 받는 점수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국내 대학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파이널 시험은 그냥 형식상 묘식행위로 보는 거고, 어쨌든 간에 프리딕 그레이드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점수 잘 준다고 하더라, 문제 보니까 할만하다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어쨌든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파이널과 PG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시고 과목을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냥 AI 하이어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않기 때문에 AA보다 쉬운 수학이 아니라 그냥 다른 수학이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